이번에도 역시 갤럭시 S24 울트라인가? 근데 S24 플러스도 잘 나온 것 같은데? 그 고민을 오늘 끝내보자고요. IT도 패션이다. 하이,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 다들 구매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근데 제 주변엔 유독 울트라와 플러스 모델 중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플러스 모델이 매우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모델을 짧지만 지금까지 사용해보고 어떤 점에 어떤 제품이 더 마음에 들었는지 디자인, 디스플레이, 성능, 카메라 등 여러 느낀 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6.2인치 기본형 모델도 이 다음 영상으로 자세히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그 영상 역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갤럭시 S23을 드리는 이벤트 중이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고요. 댓글도 한 번씩만 달아주세요. 가장 먼저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딱 두 제품의 외관만 보자면 어쩔 수 없이 일반 모델들의 디자인이 예쁩니다. 더 깔끔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의 완성도가 있어 보이죠? 그렇다고 울트라의 디자인의 완성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도 말하겠지만 이 또한 여러 점이 개선이 되고 티타늄 소재까지 적용이 되면서 이번에 언박싱을 하면서도 있겠지만 티타늄 재질 때문인지 아니면 쉐입이 살짝 바뀌어서 그런 건지 오 예쁜데? 라는 소리가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마감 예쁜데? 울트라가 예뻐 보이는 건 진짜 처음일지도? 그래도 굳이 둘 중에 비교를 하자면 저는 개인적이지만 기본 모델이 예쁩니다. 제 주변에 갤럭시를 안 쓰는 분들이 갤럭시의 디자인 생각하면 떠올리는 게 바로 이 울트라의 디자인이거든요. 아무래도 가장 상위 모델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분들은 이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조금 폭력적이긴 하지만 무식하게 생겼다, 아니면 뭐 아저씨 폰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좀 너무 막한 것 같고, 이번 S24 울트라는 전에 울트라보다 다듬어진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이미지가 아직까지 비슷하긴 하죠. 전에 지나가다가 삼성 직원분이 이 울트라 안 예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왜 디자인을 일반 버전처럼 안 만드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본인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차별점을 두려고 하는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거 정확한 피셜은 아닙니다. 아무튼 디자인은 플러스 모델이 깔끔하니 예쁘고 울트라는 색상에 따라 주는 느낌이 다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티타늄 바이올렛이고 이게 티타늄 그레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레이 쪽이 압도적으로 더 예쁘더라고요. 바이올렛도 측면 부분을 같은 톤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네요. 디테일을 봐보자면 기본 모델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퀄리티 자체가 올라갔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보다도 더 플랫해진 느낌으로 뭔지 모르게 더 예쁘다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여기 측면에서 후면으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살짝의 굴곡이 있어서 그립감에 조금은 더 신경을 쓴 느낌입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전면 디스플레이로 이어지는 부분은 거의 90도로 각이 있는데요. 여기가 일체감이 너무 좋습니다. 측면과 전면이 하나로 이어진 듯 더 디테일적인 마감이 좋아졌죠. 이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아이폰 같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저 역시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는 이 디자인에 눈이 있기 시작하고 또 이게 예쁜 건 예쁜 거니까요. 그리고 울트라를 보면 이건 더 많이 바뀌었죠. 엣지가 사라지고 플랫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면서 흔히 말하는 그런 공대 느낌, 조금은 더 긱한 느낌을 많이 중화시킨 것 같고요. 일반 모델이 측면에서 후면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살짝 굴곡을 주면서 그립감에 신경을 썼음에도 플러스와 울트라의 그립감을 조금 더 비교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울트라가 더 좋습니다. 울트라의 전후면이 플랫해져도 아직까지는 측면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손에 더 감싸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티타늄, 처음에도 말했지만 느낌이 좋아요. 아이폰의 경우에는 스테인리스에서 티타늄으로 온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고급감이 전에 비해서 더 떨어진 모습이 있었는데 갤럭시 울트라의 경우에는 알루미늄에서 변경이 되어서 그런지 고급감이 더 생긴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게는 울트라가 232g, 플러스가 196g으로 플러스가 30g 이상이 더 가볍죠. 색상의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전부 보고 왔고 지금도 몇몇 색은 실물로 보고 있지만 이 중에서 두 개씩만 뽑자면 울트라 모델 1등은 티타늄 그레이, 2등은 티타늄 블랙, 이 두 개가 가장 고급감이 느껴졌고요. 플러스 모델은 마블 그레이가 1등, 그리고 코발트 바이올렛이 2등입니다. 일반 모델의 경우에는 측면에도 색이 통일감 있게 들어가서 그런지 예쁘더라고요. 삼성 전용 컬러도 일반 모델은 통일감이 있어서 블루와 오렌지 예쁜 것 같습니다. 울트라는 전용 색상도 측면과 후면 색이 달라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고로 디자인 평을 하자면 울트라는 전과 비슷하지만 완성도가 높아지고 티타늄 재질로 인한 고급감이 보인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 모델의 디자인이 예쁘다 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디자인은 개인차가 큰 부분이니까 제가 또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말을 해도 본인 눈에 예쁜 거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디스플레이를 볼게요. 먼저 울트라와 플러스 모두 상하 좌우가 균등한 베젤로 더 일체감이 있고 완성도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베젤의 두께는 두 제품 비슷한 두께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얇아요. 그리고 가장 크게 다가온 점은 전 모델 최대 2600니트의 최대 밝기를 지원한다. 이게 실제로 보면 확 느껴지는 게 눈으로만 봐도 밝기가 밝은 게 확 보이고 전작이 1750니트였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대폭 향상된 수치가 보이죠. 현재 스마트폰 중 거의 가장 밝은 밝기라고 봐도 되고요. 밝은 날에 써도 불편함이 없는 시인성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방금 본 최대 밝기와 같이 많은 부분이 울트라급 차이가 없어졌는데요. 이제 울트라에만 적용되었던 최신 유기재료 세트가 전 모델에 채택이 되었고, 우리가 S23 플러스에서 가장 아쉬웠던 FHD 플러스를 사용했던 게 이번에는 다행히도 QHD 플러스가 들어가서 마음을 좀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에 플러스를 안 사고 울트라를 산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신 이 6.2인치 모델은 아직까지 FHD 플러스라는 거, 그리고 전 모델 전과 소재가 다른 LTPO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이제는 갤럭시에서도 아이폰처럼 전체 화면 AOD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것도 꽤 디테일한데요. 사용법이나 설정하는 법 등 꽤 비슷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정 영상에서 따로 말하겠지만, 잠금 화면에 꾹 누르고 배경화면 클릭,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위젯 아이콘도 아이폰이랑 살짝 비슷한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프레임 적용도 할 수 있고 잠그고 켤 때 자연스러운 것도 아이폰과 비교를 했을 때 떨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이거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설정 영상에서 따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색상 최적화라고 아이폰의 트루톤처럼 주변 밝기에 따라 색상, 화이트 밸런스 등 알아서 조절해주는 기능인데요.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눈의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괜찮은 기능입니다. 기존에 있던 편안하게 보기는 화면이 좀 누래져서 보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누래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바뀌어져서 한 번씩 켜보고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 플러스와 울트라 차이가 아예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번에 울트라만 저반사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서 전작보다 85%까지 빛 반사를 줄여준다고 하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큰 점인 게, 빛 반사가 덜하다는 건 디스플레이 보면서 더 몰입을 하게 해주고 색도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저반사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게 울트라의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디스플레이에서 울트라는 빛 반사를 많이 줄여서 큰 장점이 있지만, 플러스 또한 울트라와 같은 그 외 2600니트의 밝기, AOD 등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가격을 또 생각을 한다면 이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디스플레이 때문에 울트라를 갈 거야는 올해는 안 통한다? 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다음은 성능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울트라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젠 3, 기본 모델은 엑시노스 2400이 탑재가 되었죠. 이 때문에 우려가 많이들 있으셨고 저 또한 살짝은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벤치를 돌려본 결과 플러스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높은 안정성을 보여줬고 나쁘지 않은 배터리 전성비를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엑시노스도 엑시노스라고 막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닌 앞으로의 가능성을 더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딱 말해보자면 이번에 플러스에 들어간 엑시노스 2400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말하지만 안정성이 높은 게 또 인상적이었고, 이런 테스트들은 사실 극의 환경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결과면 꽤나 좋은 결과라고 다시 말하고 싶고요. 엑시노스 2400 사람들의 우려보다 엄청 좋게 나온 거라고 느껴집니다. 발열의 경우에는 이런 테스트를 돌릴 때는 아무래도 꽤 느껴지지만, 이런 테스트에서 나는 발열은 거의 모든 폰에서 다 나는 거고, 일상적으로 게임을 돌리거나 비디오를 오래 찍어도 꽤 괜찮은 정도, 막 미친듯이 뜨거워진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3D 테스트를 했을 때 안정성이 높게 나오면 막 70%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면은 뭐 그 상이하니까 평균적으로는 되게 높게 나왔다. 울트라의 성능은 뭐 길게 말할 게 없습니다. 역시 스냅드래곤 8 젠 3 엄청난 결과를 보여줬고요. 긱벤치 결과도 그렇고 안정성, 전성비 모든 면에서 좋았습니다. 이런 결과에는 베이퍼 챔버 역할도 크게 느껴지는데요. 울트라의 베이퍼 챔버는 전작보다 1.9배, 플러스의 베이퍼 챔버는 전작보다 1.6배 커졌다고 하네요. 발열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번에 또 젠3가 발열이 걱정됐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불편함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램의 경우에도 두 제품 다 12기가가 탑재가 됐는데요. 근데 이것도 6.2인치 모델만 8기가.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이 사용을 해도 훗날에 사용하다 보면 이 8기가의 램이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보는 플러스와 울트라는 둘 다 12GB 램을 탑재를 했고요. 종합을 해보자면 사실 울트라 모델만 플래그십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이 기본 모델들도 플래그십이거든요. 그런데 플래그십에 들어간 AP, 스냅드래곤 말고 이번 엑시노스도 이에 좀 적합한 AP라고 느껴졌습니다. 이 제품들의 가격을 생각해보고 또 아이폰의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성능 꽤 괜찮은 거다. 그리고 울트라의 성능이 확실하게 더 좋기 때문에 더 원활한 게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울트라로 가시는 게 확실히 더 좋긴 하겠죠. 그런데 애초에 게임이 많이 중요하신 분들은 답이 이미 정해져 계셨을 거예요.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플러스의 경우에는 5000만화소 광각, 1200만화소 초광각, 1000만화소 망원 3배줌, 1200만화소의 전면 카메라 이렇게 탑재가 되었고요. 울트라의 경우에는 2억화소의 광각, 1200만화소의 초광각, 1000만화소의 3배 망원, 5000만화소의 5배 망원, 그리고 1200만화소의 전면 카메라 이렇게 탑재가 되었죠. 사실 전체적인 카메라 성능은 기본 모델도 좋아요. 아이폰처럼 일반 모델은 망원이 없는 게 아니라 3배 망원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여기서 플러스와 울트라 카메라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2억 화소,
5배 망원, 그리고 8K 촬영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카메라 부분도 제가 따로 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용법과 결과는 따로 보여드리고 오늘은 플러스와 차이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메인 화각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사실 5000만화소도 충분하거든요. 아이폰의 경우에는 최대 4800만화소인데 갤럭시는 일반 모델이 그것보다도 높죠. 그런데 2억 화소는 그것보다도 더 높은 컬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건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좋은지 잘 몰라요. 확대를 할 경우에나 차이가 좀 납니다. 이게 1200만화소, 이게 5000만화소, 그리고 이게 2억 화소를 확대했을 때인데 여기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찍어놓고 확대를 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2억 화소는 있으면 좋지만 필수적인 기능은 아니다. 일상에서 쓸 일은 많이 없다로 하겠습니다. AK 영상 역시 비슷합니다. 일상에서 사용할 일이 많이 없는데 있으면 물론 좋은, 이것도 확대를 하면 더 잘할 수 있고요. 제가 가장 크게 볼 차이점은 울트라의 5배 망원. 이건 제가 조만간 아이폰 15 프로 맥스 5배 망원과 비교를 해볼 예정인데요. 오늘 플러스와 비교를 해보자면 플러스는 3배 이상부터 디지털 줌으로 당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울트라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울트라의 5배 줌은 또 5000만화소가 탑재가 되어서 디지털 줌에 좀 강하거든요. 이 디지털 줌은 플러스는 최대 30배, 울트라는 최대 100배까지 촬영이 되고 밝은 낮에 찍으면 이번 기종은 100배도 엄청 구리지 않은 화질을 볼 수 있었죠.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 종합을 해보면 사실 저의 경우에는 망원 땡기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울트라의 3배, 5배 망원 2개가 들어간 걸 너무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도 해보자면 3배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막 10배부터 100배까지 땡길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때문에 카메라 무조건 줌 땡겨 찍는 게 최고야, 아니면 2억 화소로 찍고 확대해서도 볼 거야 하는 게 아니라면 플러스도 꽤 괜찮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화소가 높다고 무조건 또 좋은 게 아니거든요. 센서의 크기도 중요하고 2억 화소로 찍고 확대하는 것보다 각 화각에 맞는 렌즈를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일반은 1배와 3배, 울트라는 1배, 3배, 5배가 있기 때문에 어중뛰게 4.9배, 막 2.3배 이렇게 활용을 하거나 2억 화소를 설정해놓고 확대하는 것보다 정확한 화각에 두고 사용하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이 위에 화질 설정을 까먹고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역시 잘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 기능도 볼게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울트라에만 탑재가 되어 있는 S펜, 이거 빠질 수 없고요. 이거 펜 잘 활용한 분들은 갤럭시 노트가 없는 지금 유일한 폰이 이 울트라이기 때문에 울트라로 무조건 가셔야 하고, 저의 경우에는 펜 사용을 잘 안 해서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거 역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 카메라 셔터도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울트라 5000mAh 플러스 4900mAh로 두 제품은 큰 차이가 없고 사용할 때 역시 둘 다 오래 갔습니다. 둘 다 전성비가 또 괜찮아가지고 충전 역시 두 제품 다 최대 45W 지원, 방수망진 역시 IP68 등급으로 동일하죠. 하나 또 다른 게 이번에 울트라에만 와이파이 7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진 요약률이 울트라가 아무래도 가장 많고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이 일반 6.2인치 모델인데요. 이번에 플러스의 사진 요약률이 전에 비해서도 많이 올랐다고 한 것을 보면 이번에 플러스가 울트라와의 여러 성능 차이를 좁힌 게 여기서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가격이 플러스는 135만원부터이고 울트라는 169만원부터인데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나는 카메라 적당히 쓰고 게임도 적당히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번에 플러스 강추 드리고요. 사실 플러스도 카메라 게임 어느정도 헤비하게 써도 목적에만 맞게 사용을 한다면 이 역시 오버스펙이긴 합니다. 그리고 울트라의 경우에는 나 망원 사진 엄청 많이 찍는다, 2억 화소, AK 꼭 필요하다, 그리고 게임이 내 취미다 하시는 분들은 울트라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엔 사실 게임 그렇게 즐긴 편이 아니라서 플러스, 아니 그냥 일반 모델도 좋은데 단지 망원 카메라 때문에 울트라, 제가 망원 사진 찍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는 아까도 말했듯 카메라 집중 탐구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엔 사실 6.2인치의 일반 모델은 여러모로 아쉽고 울트라는 뭐 당연히 좋지만 무엇보다 플러스 모델의 여러 성능 개선과 울트라와의 급 차이가 적어진 점, 그리고 디자인 등을 생각을 해본다면 올해는 플러스가 많이 돋보이는 시리즈가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이상 오늘은 갤럭시 S24 플러스와 울트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구독자 이벤트도 다시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텐이었습니다. 바이바이.